불길 속에서 들리던 그 울음소리, 도망쳐도 따라붙는 악몽 같은 목소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 은서야, 절규하던 고성이, 그리고 숨겨진 한 남자의 고백. 내가 바꿔치기 했어. 한 아이의 인생을. 오늘은 20해 전 불길 속에서 한 남자의 극악한 선택 하나가 여러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꺼졌다고 믿었던 불길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죄는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진실의 다음 페이지를 여는 당신의 손길입니다. 깜빡하지 마세요. 저녁 뉴스에서는 어딘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치솟은 불길, 연기에 뒤덮인 건물, 울며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화면 속 모든 장면이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고 눈빛은 화면이 아니라 20해 전 그날의 불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혁이 방에서 나오다 일그러진 아버지의 얼굴과 떨림을 처음 목격했습니다. 평생 강인하던 사람의 뒷모습이 한순간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하지만 이상철은 대답 대신 TV를 꺼버렸습니다. 눈앞에서 불빛을 지워냈지만 머릿속 불길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지혁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참 침묵 끝에 이상철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혁아, 난 지금이라도 다 털어놓고 싶어. 20해도 더 된 일이야. 난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지. 근데 불길은 꺼졌지만 그날의 죄는 아직도 살아있더라. 지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어떤 충격적인 말이 나올지 몰라 잔뜩 긴장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금속이 타는 냄새가 거실 공기를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이상철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부산시장에 불이 났었다. 나는 하늘건설 하청공사 점검 때문에 부산에 내려갔었지. 근데 그 시장 안에 고성이의 남편 가게가 있었단다. 지혁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성희 본부장님, 남편이요? 그래. 그 사람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날 불길 속에서가 그 사람의 마지막이었지. 혹시 예전에 고성희 본부장님과 아시는 사이셨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그래. 아주 오래된 인연. 아니, 악연일지도 모르지. 이상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시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지. 천장이 무너지고 매캐한 연기는 눈을 찔러 바로 앞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어. 비명과 울음이 섞여 숨조차 쉬기 힘든 지옥 같은 곳이었어. 이상철은 현장에 있다가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들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울음소리. 매대 아래에 두 아이가 있었어. 재와 피로 범벅된 모습. 한 아이는 울고 있었고 다른 한 아이는 이미 숨이 거의 끊겨 있었단다. 누가 누구의 아이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그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손목엔 녹아내린 금속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은서라고 새겨진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절규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울렸어요. 은서야, 은서야, 제발 대답해. 주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그녀는 뛰어들려 했습니다.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아이가 안에 있어요. 내 딸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울음과 연기, 그리고 터져나오는 폭음. 그녀의 비명이 그 안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고성이의 딸일 수 있다는 걸요. 그녀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아이. 하지만 그 순간의 이상철은 눈앞의 진실보다 가슴 깊이 남은 배신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불길보다 뜨거운 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를 버리고 떠난 여자. 그 여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지. 아이는 그의 품에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그냥 모른 척 해버릴까? 그래, 이 아이가 저 여자 딸이라면 네가 나에게 했던 짓 그 이상으로 너도 고통받아야 마땅해.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그는 구조대원에게 아이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아이요. 살아있어요. 그렇게 그는 아이를 고성이가 아닌 응급대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돌아섰습니다. 며칠 뒤, 이상철은 며칠 동안 신문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들었던 그 아이의 울음이 아직도 귓가에서 들리고 있었거든요. 신문사회면 한 구석,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부산중앙시장 화재, 상인 남성 1명 사망, 여아 1명 실종. 딱 그 한 줄. 이상철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이는 보호자가 없어 어딘가 복지시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화재 당시 구조된 여자아이요. 혹시 이름은 알 수 있나요? 아이 기억이 없어서 신원미상입니다. 이상철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어. 난 찾으려고 했어. 그렇게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진화가 끝난 부산중앙시장엔 검은재 냄새가 아직도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잔해 속에서 쓸만한 물건이라도 찾으려고 헤매고 있었는데 그 속에 고성이가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검은재 속에서 끝없이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머리는 제멋대로 흐트러졌고 손엔 그을음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발밑엔 쓰러진 박스들과 녹아버린 간판 조각들이 뒤섞여 있었죠. 손에 잡히는 건 그저 한 짝 남은 작은 신발. 그녀는 신발을 끌어안고 숨이 끊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 좀 찾아주세요. 부탁이에요. 제 딸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모습을 이상철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품 안에 안고 나왔던 아이가 바로 그녀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 딸일 수 있다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벌이지. 네가 날 버렸을 때의 고통. 이게 그 대가다. 그땐 그게 내심 통쾌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생각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지. 오히려 이상철의 그 침묵이 자신의 심장을 매일매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입만 열었다면 성희는 그 아이를 되찾았을 거야. 근데 난 침묵했어. 그게 복수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벌이었어. 이상철의 목소리는 부러질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품고 있던 진실이 자신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 줄이야. 잠시 후 그 무거운 침묵을 깨며 결정적인 고백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쩌면 내 딸일 수도. 그 말과 함께 20회 넘게 숨겨졌던 죄가 마침내 깨어났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누군가는 모든 걸 잃게 되겠죠. 당신은 이 비밀의 끝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